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보다 늦었습니다만 발표된 지표 예상을 또 밑돌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덜하다는 거죠.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또 이번 주 굉장히 주목하며 짚어봐야 할 굵직한 이슈가 많습니다. 슈퍼위크라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이제 10월 FOMC 결과를 확인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새벽에는 FOMC 결과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 그날 또 일본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잡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양 중앙은행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될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또한 무역 협상 타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회의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번 주 경주에서 31일부터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정상회의, 또 아세안과 환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29일에는 한미 간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최종 관세를 확정 지을 수 있을지 주목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확정 소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요. 네. 중국 측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컨펌이 안 되고 있네요. 네. 자, 이 가운데 미중 간의 정상회담 전에 양국 고위급 협상단이 의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번 주에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셧다운으로 경제지표가 나오지 않는 데이터 사막 속에서 CPI가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나 높게 나올까 걱정했던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긍정적인 물가 데이터 덕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씬 살아나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감사항 보면 금요일장에서 다우지수는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9%, 1.15% 오르면서 주간 기준으로도 주요 지수는 모두 2% 안팎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강한 초록불을 켰습니다. 엔비디아는 2% 넘게 올랐고요. 알파벳은 엔스로픽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던 소식에 힘입어서 2.67%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아마존은 1.4%가량 올랐는데 이번 주에 나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웨드부시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구글이 엔스로픽에 최대 100만 개의 TPU 칩을 제공하게 되면서 이 TPU 칩 개발 파트너사인 브로드컴도 덩달아 3% 가까이 뛰었습니다. 또 금융주도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날 0.39%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3%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 미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새로운 운전 보조 기능인 매드맥스가 다른 버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담비 같은 역할을 했던 CPI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직전 달보다 상승폭이 둔화됐고요. 전년 대비로는 3.0% 오르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또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한 달 전보다는 0.2%, 전년 대비에서는 3.0%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8월 수치와 월가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품목별로도 보면 CPI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0.2% 오르는데 그쳤고요. 주거비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주택 소유자의 등기 임대료도 0.1% 소폭 오르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가 0.2%로 안정된 상태를 보였습니다. 또 상품 물가도 중고차 가격과 신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10월뿐만 아니라 12월에도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9월 CPI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췄기 때문에 연준은 다음 주에 금리를 인하하고 12월에도 추가 인하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도 아직 건재합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 조사를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확장 국면에 있는데요. 제조업 수치는 10월에 52.2로 나오면서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고요. 서비스업 수치 역시 9월에 54.2에서 55.2로 높아졌습니다. 세부지수를 봐도 신규 주문은 개선되고 생산도 탄탄했는데 이에 대해서 S&P 글로벌의 이코노미스트는 10월 PMI 데이터는 4분기 초반에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셧다운에도 산업 전반에서 경기 모멘텀이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을 체감하는 경기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53.6으로 나오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반등과 이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여전히 높은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로 나왔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9%로 나오면서 전달 대비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는 CPI 발표 이후 급락했지만 결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가 이번 주 초에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국채 입찰에 대한 부담감이 떠오른 것이 국채 가격에 부담을 줬는데요. 결국 주간 기준으로 10년물 금리는 소폭 오르면서 4%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2년물 금리는 2.7 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하면서 3.48%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금요일장에서 0.5%가량 내리면서 지난주에만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 좋지만 단기간에 과열된 만큼 조정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주요 금 매수국인 인도가 힌두교 축제로 휴장하면서 매수세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금요일엔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지난주 후반에 미국이 러시아의 주요 석유 기업에 제재를 가하자 주간 기준으로는 7%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뉴욕 증시는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번 주 30일에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리죠. 간밤 스코페스는 재무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중국과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면서 히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될 수 있고 또 대중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최종 합의로까지 이어지게 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현지 시간 29일에는 10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는 양적 긴축의 종료 여부입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하와 함께 QT의 종료를 병행한다면 금융시장 내에는 유동성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이는 매우 큰 호재입니다. 또 실적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 5곳이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수요일 장 마감 후에는 알파벳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목요일 장 마감 후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전체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증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 중인 IBM이 AMD의 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세 주가가 금요일장 나란히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AMD가 만든 칩에서 실시간으로 구동할 수 있음을 증명했는데 이사 측은 이번 성과에 대해 IBM의 알고리즘이 실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비싼 칩이 아닌 시중의 AMD 칩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자평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인텔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처럼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나섰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업계 큰 손들까지 연거푸 성과를 내놓으면서 먼 미래로만 보였던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부름에 뱃머리를 돌려는 애플이 미국에서 만든 첫 인공지능 서버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약속한 6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중 일부로 만들어진 서버는 미국 전역의 애플 데이터 센터에 깔리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기업들을 안방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애플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부터 센서 등 핵심 부품 제조까지 엔드투엔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TSMC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등도 협력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자사 제품에 연간 사용돼 190억 대 이상의 칩을 미국에서 만들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다시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배포한 이른바 매드맥스 모드가 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렸는데요. 설정에 따라 최대 속도가 달라지는데 문제는 해당 기능을 이용해 주행하면서 규정된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 사례 등이 알려지자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이달 초에도 FSD 탑재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 사고 수십 건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머스크는 미 항공우주국 임시국장을 겸하고 있는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을 비난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어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전기차 업계에는 찬바람이 가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세제 혜택이 폐지되고 배출가스 규제 철폐가 추진되자 관련 투자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올 3분기 81억 달러에 그쳤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가량 줄어든 수준이고요. 이 기간 7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 계획도 취소됐습니다. 내연기관에 힘을 싣는 백악관의 행보는 업계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는데 안방 큰손들이 개발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년 미국 내 완전 전기차 판매 비중은 7%로 기존 예측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고요. 5년 뒤 판매 비중도 18%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면서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석 달 가까이 파업 중인 보잉의 방산부문 노조가 임금 협상안을 또 거부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인데 회사 측은 파업 기간 회사가 임금 인상안을 의미 있게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시사해왔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세인트루이스 공장이 29년 만에 멈춰섰는데 보잉의 방산부문은 회사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터라 트럼프의 최외교 협상 카드로 꼽히며 부진을 털어냈던 보잉이 다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다시 한번 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총 300억 달러 투자 약정에서 나머지 225억 달러 집행을 승인했는데요. 향후 오픈 AI의 IPO 가능성을 열어줄 기업 구조 개편을 완료할 것을 전제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만 개편이 무산될 경우 투자 규모를 200억 달러로 줄인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오픈 AI는 최근 연이어 빅딜을 터뜨리며 업계 큰 손으로 떠올랐지만 동시에 막대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물음표 역시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차 전지 및 전기차, 전력 저장 장치 관련 테마가 상승률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개선과 머스크 CEO의 미래 비전 제시, 그리고 미국 ESS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지난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 281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다만 조정 주당 순이익이 0.50달러로 시장 예상치 0.54달러를 소폭 하회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37%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콜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내 미국 내에서 8개에서 10개 대도시권에서 로보택시 영업을 시작하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올해 말까지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국 ESS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기회가 부각되는 등 여러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차 전지와 ESS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자면 유일에너테크가 상한가, 엠플러스가 13%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렌텍도 12%대, 신성 SD까지 11%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 사상 처음으로 3,900고지를 밟았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기미를 보인 데다 인텔의 3분기 호실적 발표가 인공지능 랠리에 다시 불을 붙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3분기 순이익 41억 달러, 매출이 13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131억 4천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오른 영향으로 국내 증시를 이끈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등했습니다.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대표주와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가 6%대, 삼성전자가 2.38% 상승했고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면 후성이 16%대, 테크윙도 7%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5%대 급등한 영향으로 국내 정유주들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 대형 석유 기업인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와 루코일, 그리고 그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이들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의 자산이 동결됩니다. 미국, 영국, 유럽이 사실상 공조체제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돼서 국내 정유사들 급등세 보였는데 SK이노베이션이 8%대, S오일도 2.46% 올랐습니다. 또 GS까지 1.76% 오르는 등 관련된 국내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티니핑 제작사인 SAMG 엔터의 주가가 블랙핑크 리사의 핫쇼핑 인증샷 효과에 힘입어서 급등세 보였습니다. 팔로워 수 1억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효과에 매출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핫쇼핑은 SAMG 엔터가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인 캐치 티니핑 속 인기 캐릭터입니다. SAMG 엔터는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 IP를 바탕으로 인형 등 여러 완구도 제작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죠. 관련 소식에 SAMG 엔터뿐만 아니라 이 캐릭터 상품을 취급하는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당연히 대표적으로 SAMG 엔터가 20% 넘는 급등세 보였고요. 뒤이어서 캐리소프트도 4%, 오로라도 3.70% 오르는 등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온기가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3,94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4,000피, 꿈의 일일 줄 알았는데 이제 단 60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4,000피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국내 증시, 이번 주엔 그야말로 메가톤급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더욱더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시장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2.5% 급등해 3,941포인트, 코스닥도 1.3% 올라 883선에 마감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에이펙이었습니다. 한미, 미중, 한중 간 릴레이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코스피는 한 주간 5.14%, 코스닥은 2.74%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메이저 수급 주체가 대규모 사자세를 나타내며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기관의 힘이 강했는데요. 코스피에선 기관이 1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5,8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들은 2조 원 넘게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1,6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 35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들은 홀로 1,1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면 반도체 투톱과 2차 전지, 원전주가 특히 강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여도가 가장 큰 종목들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ESS 수요 기대 속에 LG에너지솔루션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2차 전지 대표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형제가 나란히 8%대 상승세 보여줬고요. 다만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50전 내린 1,437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상회담 일정 확정에 따라서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율 야간 거래에서는 V자를 그리면서 1,440원 목전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자 순간 급락했지만 이내 반등하면서 지표 발표 전 수준까지 돌아갔는데요. 25일 5시 기준으로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439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빅 이벤트들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슈퍼위크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굵직한 이벤트들부터 체크하시죠. 가장 중요한 건 줄줄이 이어지는 정상회담과 금리 결정입니다. 금요일부터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수요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미 정상회담, 목요일에 미중 정상회담 등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목요일은 금리 결정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부터 일본 기준금리, ECB 기준금리까지 줄줄이 발표됩니다. 코스피 4,000선을 눈앞에 둔 가운데 금리와 관세 불확실성이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발표도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호실적을 내는 개별 기업들 체크하셔야겠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일에 예정된 SK하이닉스 실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제주은행과 유니드가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남북 경협주가 강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쪽에서 반응이 나온 건데요. 트럼프의 방한 이후에 돌발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남북 경협주도 출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번 주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예상을 밑돈 물가에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3대 지수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AMD 등 반도체주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프리마켓에서도 반도체 투도 강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 10만 원 돌파해냅니다. 1.62% 오름세 10만 400원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4.9% 급등합니다. 53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도 1.6%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거래가는 50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8% 강세, HD현대중공업이 4.2%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61만 9천 원으로 시총 5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유기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5%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보합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3.8% 넘게 올라갑니다. 17만 9,300원. 에코프로가 보합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1.3% 오름세 34만 3,500원이고 펩트론은 1% 가까이 하락합니다. 25만 5천 원. 한편 HLB 2.5% 반등하며 4만 6,7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운명의 한 주 코스피가 어떻게 출발할지, 과연 4,000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흐름 좀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와, 이번 주 정말 뉴스들 많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는 뭐 기업들, 뭐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질 거고, 또 주말 사이 CPI 발표됐고, 또 주요국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네. 바쁜 한 주네요. 예, 엄청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전히 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그렇죠. 있는 이벤트들이라고도 볼 수 예. 있겠고. 야, 근데 지금 뭐에 대한 기대인지 혹시나 싶어서 지수 선물 한번 들여다보니까 미국 지금 뭐 한 0.7%, 0.8%대 나스닥 100은 지금 0.86%나 올라가고 S&P 500이 지난 주말에 6,791포인트 마감인데 지금 시간 외에서는 6838. 와, 뭐지? 우리는 뭐 이거 4,000포인트 오늘 가볍게 가겠는데요. 아니 지금 프리마켓에서 보니까 뭐 반도체 쪽하고 조선주 쪽 오늘 행보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조선주 없어 허전하시겠네요. 제가 보고 약간 이거 추미하고 싶다.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심리를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30초 전에 들은 멘트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니,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네. 모셔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언제 봐도 든든한 상승 요정. 상승 요정. 언제까지 가죠? 저는 내년 하반기 중간 선거 그 즈음까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 추세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네. 한국은 제가 계속 지금 예. 환율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환율을 오늘도 지금 뜨고 시작합니다. 아, 1,439원 지금 방금 네, 확인하고 네. 들어왔거든요. 네. 이 환율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뭐 여러 정책 분야라든가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개별 주식에 대한 펀더멘털을 깊게는 안 봤었는데 네네. 지난주에 이제 뭐 다른 그 유튜브 채널 출연 요청 때문에 가면서 살짝 좀 훑어봤더니 우리나라 펀더멘털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나 뭐 예.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개선되고 있었고 예. 그런 것들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언제까지 반영이 갈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계속 신경 쓰는 게 환율이 지금 좀 신경이 쓰입니다. 환율이. 예. 혹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이솝우화에서 봤던 여우가 저 포도를 보면서 지가 먹을 만한 높이가 안 되니까 에이 저 포도는 실 거야 이러면서 갔다는 지금 한국 투자 안 하시다 보니까 그냥 신포도로 여겨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저희가 뭐 절대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ETF로만 투자를 네. 하잖아요. 근데 개별 주식이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네. 정말 쉽게 접근할 때는 ETF의 상위 탑 5 종목만 골라도 거의 뭐 이따가도 소개드리겠지만 엔비디아 1,200% 올랐고 최근 3년 동안. 근데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꾸준한 수익률을 적당히 내자는 거기 때문에 뭐 아깝다거나 셈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소장님 비유가 간만에 찰떡이었어요. 찰떡이었어요. 네. 이소구 신포도. 어, 원래 그죠 사람 심리가 내가 안 갖고 네. 있으면 약간 좀 안 좋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안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절대 그런 거 네, 아니시라고. 저희 집사람도 국내 주식 갖고 아, 있고 뭐 그럼요. 저희 애도 예, 갖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요. 네. 그렇잖아요. 뭐 친구 여친이나 와이프가 너무 이쁘면 성질 더러울 거야. 아니면 성형했을 거야. 맞아요. 네. 네. 근데 하여튼 이래저래 다 해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이게. 환율이. 네. 아니, 그러니까. 그나저나 그동안 미국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다 이제 그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됐고 네. 다만 이제 24일 날 이제 CPI 발표가 됐는데 원래 연준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를 본다고 합니다만 워낙 지표가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CPI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PC가 CPI, PPI 수입 물가를 합산해서 그렇죠. 산출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보니까 상품 물가도 그렇고 서비스 물가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네요. 예쁘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 참 의외입니다. 이 관세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현이 될지가 네. 제가 두 번째 지금 잠재 리스크로 보고 있고 네. 첫 번째 리스크가 제가 원래는 이 네. 관세에 의한 물가가 가장 큰 잠재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뭐 자료 찾고 계속 보다 보니까 그때도 살짝 소개해드렸지만 실제 물가가 안 뜰 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뭐 생산성이 향상된다든가 기업들 수입 업체들이 다 대부분 떠안으면서 그걸 또 함께 해주는 게 OBBBA에서 설비 투자 일시 비용 처리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과연 그러면 일부 떠안으면서도 버퍼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최근에 제롬 파울이 그 지난주 소개드렸지만 NAB라고 하는 전미 실용경제학회에서 네. 분명히 두 가지 언급을 하면서 노동시장이 악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은 지금부터
더 중립 방향으로 가야 돼라는 멘트를 분명히 날려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후자 중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장은 떴지만 네.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한 게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깜깜이 노 데이터 노 워리 기간인데 지금 네네. 그게 오히려 데이터가 없으니까 차라리 좋아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해석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롬 파월이 분명히 노동시장이 악화됐다고 하는 얘기는 제롬 파월 정도 되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공개 안 되고 모르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고를 받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만약에 네. 셧다운이 해결되거나 그 넘팜 페이롤 같은 비농업 신규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 깜깜이 기간 전만 해도 원래 지난 한 2년 동안 17만 건, 막 20만 건 가까이 갔다가 깜깜이 직전 기간에 한 3만 건, 2만 건 갔다가 마이너스 15,000건인가 해서 조금 화들짝 놀랬다가 지금 회복을 한 국면인데 네네. 이게 만약에 10,000건 미만으로 나온다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와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서 노동시장이 뭔가 부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확대 해석하면서 미국 경기가 조금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리스크가 좀 잠재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자로잰 듯이 다 시장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낮췄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헤드라인 YOY 시장 예측 3.1인데 3.0. MOM 전월 대비 0.4인데 0.3. 근원도 3.1인데 3%. 전월 비로는 0.3인데 0.2. 따다다닥 0.1%포인트씩 낮춰서 환호하게 하고 거기다가 묻지도 않았는데 셧다운 때문에 10월 CPI는 안 나올지도 몰라. 그냥 이걸로 그냥 1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아. 이러고 있고. 좀 전에 우리 이 대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준 인사들 여기저기다 빨대 꽂고 있는 닉 티밀하우스가 아예 기사를 썼더만요. 12월까지 인하 갈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시장이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희망 내지는 예상이었는데 난 네. 분명한 건 사실 우리도 사담을 나눴지만 네. 닉 티밀하우스는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배드의 빨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대라고 할 때는 네. 재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닉 티밀하우스가 한 번씩 멘트를 날리거나 기사를 올리는 건 정확하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분명히 살짝 흘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건 월가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10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12월 달에 인하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당초에 9월 이외에 9월 이후에 이제 추가로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뭐 이번 포함해서 10월 하고 또 12월이든 앞으로 두 차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게요. 확 올라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래프 갖고 온 게 배드 네네. 와치에서 지금 제가 갖고 온 그래프는 10월 거는 당연히 지금 98점 몇 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배드 와치 수치 저는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보통 70% 이렇게 확률이면 이게 애매할 경우에 이제 희망을 섞어서 70%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90% 넘어가 버리면 이건 확실한 겁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볼 때.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가 12월 인하 확률이에요, 지금. 네. 98%를 예. 넘어서네요. 네. 그래서 이 12월 확률은 94%를 넘어서고 있는 거니까. 좀 그러지 마세요, 좀. 네,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인간미 있으시고. 인간미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도 올라가는 게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금리를 인하시켜준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게 있는 이슈죠, 사실은. 네. 예.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안 하면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거기다 지표까지 도와주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월가에서는 회자되던데요. 아예 그냥 슬쩍 한번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한번 운을 띄웠던 QT 종료. 아, 요걸 그냥 당장 이번 이제 10월 말이니까 11월부터 QT 종료합니다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QT를 갖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양적 긴축 그만하겠습니다 해도 이것도 또 한번 시장이 또 한번 시세가 한번 날 수 있는 재료 아닌가요? 그건 저는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QT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사실 지난 3월인가 5월에 매월 250억 달러였던 거를 네. 줄여서 50억 달러만큼 줄였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50억 달러가 중단되는 거니까 아마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아마 QT 중단 가능성이 거의 5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발표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난 10월 15일 날 아까 NAB 전미 실용경제학회에서 그 얘기도 언급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보다 높을 때 QT 중단할 계획인데 수개월 내 QT 중단할 게 가능할 거야. 가능해. 이 말은 사인을 준 거거든요. 주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올 연말 가기 전에 중단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는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매달 50억 달러니까 거대한 경제에서 50억 달러면 한 5, 6조 되나요? 6, 7조. 그냥 뭐 코끼리 비슷해.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최근에 그 유동성 계속 줄이고 있고 저희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TGA라고 해서 미국 네네. 재무부 잔고 있지 않습니까?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 해서 지난 7월 달에 분기별 채권 발행 계획 QRA 발표하면서 재무부에서 분명히 9천억 달러까지 목표 레벨을 맞출 거야라고 했거든요. 이게 평소에 8천억에서 8,500억 달러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드디어 지난 10월 23일 현재 9,440억 달러까지 딱 채웠습니다. 꽉꽉 채운 거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이게 한 3,400조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게 왜 좋은 사인이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렇게 채워놨으면 이제 뿌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공격적으로 뿌려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예. 거시 환경들이 기본적으로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오늘 프리마켓도 그렇고 최근에 아주 강하잖아요 지금. 네. 뭐 어떤 이슈 때문에 흔들렸다가도 바로 그 다음날 회복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제조업하고 서비스업도 또 미국은 좋은 걸로 나타났어요. 네, S&P 예. 글로벌 PMI, 서비스 제조업 PMI 아주 예쁘게 네. 비나인하게 나왔고 제가 중요시하는 건 그 헤드라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다 네. 떠서 나왔으니까 예. 방금 앵커님 언급해 주신 대로 그 하부 지표인 그 신규 주문 같은 게 있습니다. 뉴 오더스라고 그래서 네. 이게 기업 활동을 선행해서 보여주는 좀 의미 있는 그렇죠. 데이터거든요. 예. 신규 주문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네. 그 물가도 그렇게 세게 오르는 걸로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심리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소프트 데이터라고 그래서 별로 신뢰를 안 하긴 하는데요. 네. 뭐 미국의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 들어가면은 소고기 가격이 1년 전 대비 14% 올랐답니다. 뭐 소고기요? 소고기 가격이. 예. 예를 들면 뭐 바나나 가격도 요새는 조용하지만 또 예. 많이 떴을 거고. 미국 좋은 게 고기 싸게 먹는 건데 1년 사이에 한 14% 올랐으면 아마 미국 서민들 입장에서는 마트에 가서 영향이 좀 담을 있겠죠. 때마다 조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손에 오그라들 거예요. S&P 500의 업종별 그 EPS 성장률 예상치도 이따 갖고 오긴 했는데 네네. 그걸 보면 컨슈머 쪽에 컨슈머 네. 디스크레셔너리, 예. 컨슈머 스테이플스 쪽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 경제에서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면은 그 중고차 가격도 좀 떨어진 게 떨어졌죠. 그게 또 그런 수요도 좀 주는 영향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경기 양극화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네. 게 좀 그렇죠. 나타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무엇보다 다시 물가 하나만 좀 언급드리면 네.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은 그 주거비, 예. 렌트비, 예. 주거비 쪽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주거비하고 사실 자동차 쪽이잖아요. 예. 그 두 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가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 수요 측면에서는 뭔가 수요가 조금 이렇게 약화되기 때문에 네네. 물가가 상승 압력이 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 예. 근데 그런 양면의 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 연준이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2번 한다라는 거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스닥은 이제 지난 금요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닷컴 이런 애들은 우리가 봤던 최고치에서 아직 좀 떨어져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게 엔비디아 제가 제일 마지막 그래프 한번 꼭 띄워주십시오. 이게 네네. 가끔 제가 배트맨이라고 해서 ROE하고 그로스 마진 이런 거 예.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거기다가 주가 상승률을 2년 전 2023년 1월 초 대비해서 몇 프로 떴는지 그리고 최근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17일 날 지방은행 그 사기 문제가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10월 16일 이후 거를 같이 그려와 봤습니다. 그냥. 네. 엔비디아가 지난 2년 한 3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네. 1200%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그리고 팔란티어가 2800% 상승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2년 9개월 동안. 자, 예. 이 정도 상승했으면 예. 최근 한 일주일, 2주일 한 2%, 3%씩 상승한 거잖아요. 네, 네. 좀 중간에 빠졌다가 요만큼이니까 어떤 대세 시장이 있겠나.
그리고 이제까지 보여줬던 상승세를 똑같이 기대한다는 건 좀 욕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업종별로 수익률은 어떤 상황이에요? 데일리로 좀 네. 흔들렸다가 회복, 흔들렸다가 회복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살짝 시장을 팔로우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뭔가 좀 불안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늘 보여드리는 파란색이 최근 일주일 지난 한 주 업종별 상승률이고 빨강색이 YTD 연초 이후의 상승률이신데 필수 소비 정도 빼고 나머지 다 플러스죠. 네. 눈에 띌 만한 거는 테크가 당연히 뭐 주도주니까 3% 정도 올랐고 두 번째로 상승을 기록한 게 중소형주가 2.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의 소비, 소비 쪽 필수 소비가 마이너스 0.38, 임의 소비가 그래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줘서 1.4% 올랐는데 유틸리티가 마이너스 0.19, 요 두 개 정도 필수 소비 유틸리티 빼고 나머지는 다 1% 이상, 2% 가까운 상승을 쭉 보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센 거예요 보니까. 네네. 네. 그리고 실적도 이따가 뭐 소개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하는 비율이 87% 정도 가까이 되니까요. 예. 잘 나왔을 땐 85%인데 지금 지난주까지 한 23% S&P 500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87% 정도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그리 좋은 그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또 이제 실적 시즌 아닙니까? 네, 아주 빅테크 몰려 있죠. 예, 목요일 날은 뭐 한 60몇, 한 70개 가까운 기업들이 하던데 네. 대박이던데.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죠, 다들. 그렇죠. 근데 뭐 TSMC 우리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TSMC 굉장히 좋은 실적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제가 아주 단순하게 표현드리지만 아웃소싱을 받은 TSMC가 좋다는 얘기는 아웃소싱을 주는 회사도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대충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만 보더라도 왜 한참 전부터 신성장 모멘텀이 없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는 즐겨도 그 되는 누구도 기간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도 그리고 실적 발표 있으니까. 그때도 소개드렸지만 지금 상황에 네. AI가 실제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실제로 나오고 있는지를 굳이 표현하자면 네. 따지는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그때도 소개드렸지만 그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이 네. IT계의 산 증인이신데 이분이 올 초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AI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을 한 4에서 5년 정도 본다. 근데 그게 지금 한 절반 지났다. 네. 그러면 이 4, 5년 인프라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AI 테마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AI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볼빨화되기 위한 인프라를 까는 기간을 5년 정도 본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돈을 걷어들이고 있니 많이는 그래도 지금부터 한 1, 2년 있다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이따 후반에 좀 더 네. 해주시고 당장 이번 주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 이춘강 대표님이 어느 정도 견해를 갖고 계신가 싶어서 우선 이제 에이펙인데 네. 뭐 연준이야 그 정도로 하고 에이펙인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그 미중 정상회담이 얼추 30일 날 뭐 잡혀 있다, 예정돼 있다 이런 정도예요. 네. 그러면은 지난번 신라 호텔 전체 한번 대관한다고 그거 했다가 했다가 취소하고. 그 취소한 이후로 그다음 뭐 들리는 소식이 없는데 그때 예. 네, 그때 말씀 주셔서 저도 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주에 지지난주 정도 되겠네요. 그때 소식이 또 오는 게 다 오겠다. 아, 다 그래서 오겠다. 오늘 아침에 지금 오면서 다른 방송을 찾아보니까 듣고 와 보니까 스카페세트도 그렇고 네.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 아하, 말레이시아에서 네. 실무 협상에서 네네. 29일, 30일 날 정상회담 하는데 아주 좋은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했다.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토류 예. 수출 중단도 아마 일단 유예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고요. 뭐 사전 합의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이례적으로 오늘 새벽 방송을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화답을 해주는 멘트를 화답을 날렸더라고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거의 네, 던이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프리마켓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절대 제가 그때도 예상드렸지만 미국, 중국 끝까지 가봐야 상처뿐인 영광인 걸 양쪽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으르렁 되긴 하면서도 넘버 원, 투니까 정말 오죽을 할 수는 없죠. 한번
그래? 네가 끝까지 해? 나도 끝까지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겠죠. 결국은 어느 정도 이쪽 일에 쏠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에 쏠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의점을 찾아갈 거라고 예상을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자막 처리되어 있는데 네. 예. 그리고 내년 2월 중국 방문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그러니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긴 회담이 된다 하는 얘기는 이것저것 다 다루겠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리고 이건 보통 썰입니다만 양 정상이 만나는 겁니다. 넘버 원, 투의 정상이 만나는 건데 으르렁대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파토 낼 것 같으면 굳이 안 만나죠. 그렇겠죠. 예. 뭔가 실무선에서 하고 보통 외교라는 게 이제 정형화되는 패턴이 예. 실무선에서 막 자잘한 것들은 합의를 하고 이제 큰 한두 개의 이슈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이 있게 헤드들끼리 닦아서 뭐 이렇게 만들거든요. 예. 네.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 보면 뭔가 세부적인 이슈들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양쪽. 예. 그러게요. 뭐 베센트하고 허리펑 부총리가 이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이면은 네. 양국의 정상회담 준비는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 보면은 뭔가 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안 달라 있는 거 아니냐. 조금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예. 제가 조금 쓴소리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네. 이 국제 감각을 좀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절대 네. 죄송합니다. 외람된 네. 표현일 수 있는데 네. 이게 밀당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꼭 우리나라 밖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거나 나오는 헤드라인을 보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세게 때렸다가 한번 네네. 싹 당겨주는 요 시점에 요걸 가지고 트럼프가 안 달라고 트럼프가 뭔가 지금 후달리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좀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간혹 악마의 편집도 많죠. 그럼요. 예. 객관적인 보도를 해줘야 투자자든 누구든 이 양쪽이 이렇구나 그러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국제 감각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뭐 수년째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조금 뭐 편향돼 있는 것 같아요. 힐러리 이기네, 카말라 해리스가 이기네 그 소리 갖다 뺏기면서 뺏긴 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고 갔는지는 몰라도 네. 뭐 국제 감각이 없든지 아니면은 뭔가에 함몰되면서 그 국제 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든지. 그리고 좀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좀 해야지 자꾸 작은 이슈 하나 가지고 막 그거를 이렇게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공적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다닐 때 외교통상부에서 인턴을 한 몇 개월 했거든요. 네네. 그때 모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 하신 기억이 뭐라고요? 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협상을 가면 막 큰 소리 친답니다. 갈 때 뭐 자꾸 그 언론에 알리고 큰 소리 쳤는데 협상 테이블에 딱 앉으면 다 잃고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요. 목소리는 큰데 실제 알짜는 다 뺏기고 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우리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실제로 그러면 중국이 어느 정도나 지금 경제 상황이 괜찮길래 저렇게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오히려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자료 몇 개 갖고 온 게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예. 가장 먼저 제목만 먼저 보시죠. 중국의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9월 말까지입니다. 미국,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네, 중국의 네, 펀더멘털을 네. 몇 개 네. 쭉 한번 훑어보자는 거거든요. 네. 농업 분야, 그다음에 민간 분야, 스테이트 온 엔터프라이즈니까 국영 기업들의 네. 고정자산 투자라고 하면 이게 소위 KPEX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최근 추이를 보시면 다 꺾어지고 있죠 지금. 아.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투자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둔화되고 거예요. 있는 거고 그 옆에 그래프 중국 거시경제 환경이라는 그래프를 좀 띄워주시는데 이건 지난주에 GDP 성장률 발표된 걸 보고 제가 그린 그래프입니다. 총 고정자본 형성 회색인데 큰 폭으로 들쭉날쭉하지만 쭉 빠지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마이너스권 영역에서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디플레이션 영역입니다. 이게 네. 소비가 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GDP 성장률 자체가 4.8인데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4.8이 커 보이지만 이게 2, 3년 전만 해도 GDP 성장률이 6, 7% 막 5, 6% 했었단 말이죠. 이게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 총 고정자본 형성을 저는 어느 국가의 경제를 볼 때 미국 같으면 노동과 소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수출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제가 중국 거시경제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총 고정자본 형성이라고 해서 그로스 픽스 포메이션, 캐피탈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 민간 정부를 다 합쳐가지고 이 생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집계를 다 나타내는 거거든요. 중국 그 브릭스 한참 뜨고 막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됐던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회색 그래프인데 계속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주요 부문별 소비도 꺾이고 있고 특히 가계 저축과 가계 대출이 같이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페이지일 텐데
이게 이제 부문별 소비, 뭐 레스토랑, 자동차, 그다음에 하우스홀드 어플라이언스라고 그래서 가게 제품, 뭐 가구들 보시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재량 소비라고 해서 레스토랑 서비스 우리 외식할 때 예. 경기가 좋으면 외식 많이 하고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줄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확 꺾이고 있다는 거고 그 옆에 페이지에 가계 저축과 대출, 자금이 얼마나 돌고 있느냐. 대출도 줄어들 뿐더러 가계 저축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소비 분야도 안 좋다는 거고 소득도 안 좋기 때문에 저축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때 생산 부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봐도 중국 경제가 진짜 수치로만 기준으로 할 때는 안 좋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세게 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아닌가. 그렇지만 이면에서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끝까지 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현재 코스피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1%대 상승이 예상됩니다. 3,999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은 4,000포인트까지 나옵니다. 지금 4,000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890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7% 상승 예상되고 드디어 이제 10만 원을 좀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10만 500원 호가고요. SK하이닉스도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3만 원. LG에너지솔루션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2%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오름세 예상됩니다. 25만 4천 원. HD현대중공업 오늘 조선주들 호가 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HD현대중공업이 61만 5천 원, 3%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82,500원으로 1.98% 상승 예상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기아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난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강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17만 6,900원, 9만 3천 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0.8% 상승 예상됩니다. HLB도 2%대의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는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펩트론 1% 하락 예상되고 파마리서치 호가는 54만 원, 또 ABL바이오는 2% 상승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 호가도 20만 2,500원으로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드디어 4,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예,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주말에 야간 네. 선물은 한 0.68, 거리 한 0.7% 조금 네. 못 미치는 정도였는데 그거 2배 이상이잖아요. 예. 아마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지선물에서 뉴욕이 또 이렇게 훨훨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말에 어쨌거나 언론의 보도 내용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미중 정상회담이 그렇죠. 조금 이제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멘트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훨씬 더 주말 지선물보다도 좋은 양상이 보이네요. 어차피 뭐 찍을 레벨이었으니까 오늘 찍거나 내일 찍거나 뭐 4천 찍긴 찍어야죠. 진짜 빨리 오네. 정말 제가 4천을 부리라고는 참 대단합니다. 조금 신맛도 있지만 달달하죠. 포도가. 신맛. 코스피 포도 달달해요. 중국 얘기 다 하신 거예요? 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거시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그런 그림은 서로 원하지 않을 거다. 우리 또 이런 방송가에서 이렇게 모시는 또 중국 전문가들 몇몇 분 이렇게 딱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또 이제 그거 하지만 또 이충광 대표께서도 이런 뭐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번에 사중전에 끝나고 나서 별 소리가 다 나오던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 거기 느낀 점 있으세요? 좀 애는 썼는데 애는 썼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경기가 그러니까 정책을 수행하는 게 그대로 투영이 되진 않을 거. 그게 사실은 재작년부터 계속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뭐 토지개혁, 뭐 노동개혁,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저도 중국을 깊게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패권 중에 하나니까. 근데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약간
말 그대로 아까 그 소비자 물가지수 말씀드렸지만 디플레이션 영역에 약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뭐잘 아시겠지만 소장님 아시겠지만 그 중국 인구 한 줄잡아 1억 4천 정도 될 겁니다. 지금 2위로 떨어졌는데 그 중에 월급 30만 원이 안 되는 인구가 거의 7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추구하는 큰 방향은 미국처럼 소비주도 국가 자체 소비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다. 근데 그게 인프라가 안 갖춰 있는 거죠. 참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막 중국 전공하신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 지금 많이 발전해 있다. 예, 경제적으로 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분석을 해주시니까 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뉴스를 조금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반대쪽에서는 중국 경기가 이제 거의 대공황급으로 곧 대공황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당이 딱 버티고 있고 이 국가의 국간 자체가 많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주식 상승하는 것도 나라에서 계속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그걸로 그렇죠.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 부분의 자체 어떤 경쟁력을 저는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공황까지는 안 갈 거지만 네. 그들이 원하는 그 지배, 그러니까 공산당 쪽에서 원하는 정부에서 원하는 어떤 자체적인 경제 어떤 민간 부분의 다이나믹스가 살아나기에는 좀 무리다 네. 하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건 이번 주도 기업들 실적 발표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공개된 이제 이미 발표한 기업들 실적 한 87%가량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네, 발표했고 서프라이즈 이번 주 뭐 애플, 아마존 줄줄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네. 어떤가요? 다 좋을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숫자까지는 우리가 팔로우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대신 팩스에서 지난주 24일 날 3, 4분기 업종별 EPS 성장률 예상치를 업데이트를 예. 매번 합니다. 늘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테크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이 지난 9월 달에 예상했던 이익 성장성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기업들, 지금 보시는 그 차트인데 그런 기업들의 예상치 이런 것들을 시장 컨센서스를 그대로 갖고 산출을 했을 거니까 네.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뭐 방송 찾아뵙고 나서 그 다음에 방송 찾아뵈서 이제 테슬라가 지난주 발표됐었잖아요. 목요일날. 네. 테슬라 질문하시길래 죄송합니다만 테슬라는 조금 예상치보다 안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나와서 참 테슬라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애매합니다만 자, 이따가 또 하우머니의 월요일 날은 우리 또 한용희 수석이 나오는 날이라서 패자랄 선수가 나오는데 아니 뭐 저도 이렇게 뭡니까 뭐 종목 토론방이나 저 채팅창에서 배운 용어 하나 쓸게요. 지금 뭐 테슬라를 갖다 실적 갖고 뭐 주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미래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뭐 테슬라를 갖고 실적 운운하고 있습니까? 저는 테슬라 언급할 때 이렇게 욕먹는 건 익숙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는 아유 씨, 지금 뭐 또 이러다가 또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 아니면 실적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예, 네, 더 그러시죠. 해주세요. 네. 네. 아까 87%가 서프라이즈고 5년 평균, 10년 예. 평균이 각각 78, 75%이기 때문에 네. 계속 개선되고 있고 예상 초과 순이익률이라고 그래서 네.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기업이 만약에 내가 이번 내 5% 성장할 것 같아요라고 발표를 하면 보통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발표하는 걸 보면 그거보다 몇 퍼센트 항상 초과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5.6% 예상했었는데 요번에 5.6%가 더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한 주가 지나니까 7.6%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이익을 포함해서 전체 500개 기업의 총 EPS 성장이 얼마나 될 건지를 블렌디드 EPS라고 해서 추산을 합니다. 예. 그게 지난주까지만 8.5% 예상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한 주 딱 지나면서 이것도 상승했어요. 9.2%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 블렌디드가 9.2%, 8%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을 때 한 2, 3% 성장 블렌디드가 3%에서 5%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기업 실적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갖다 댈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 아주 큰 축으로 주가가 센 축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업 이익이 아주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믿을 만한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예.
자, 뭐 이번 주는 그야말로 슈퍼위크 많이들 이제 들으셨을 텐데 뭐 기업들,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 정상회담까지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과연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뭐 지금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까지도 더해진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 이제 4천선을 좀 돌파할 것으로 좀 기대가 모아졌던 상황인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지금 3,999.79, 4,0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게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참 이게 체감 수익률은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시장일 것 같아요. 코스닥 0.8% 올라갑니다. 890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도 드디어 10만 원을 돌파합니다. 10만 1,0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3% 상승으로 52만 7천 원. LG에너지솔루션도 0.3%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19만 원, 1% 오름세.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상승하고요. 현대차도 0.9% 올라갑니다. 25만 4,500원. HD현대중공업 4% 강세입니다. 62만 원. 두산에너빌리티도 올라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떨어집니다. 100만 9천 원. 기아가 0.8%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소폭 내림세로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 3%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17만 8천 원. 에코프로도 3.4% 올라가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좀 떨어지고 HLB가 1% 올라갑니다. 자, 좀 전에 나왔는데 코스피 4천 45년 만에 새 역사라는 화면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좀 올라갑니다. 지금 펩트로는 2% 하락이고 파마리서치 54만 5천 원, ABL바이오가 2% 상승이고요. 삼천당제약도 1% 상승으로 2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조선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선 쪽에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7% 강세고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모두 4% 이상 올라가고 HD한국 조선해양도 4% 상승, 46만 4천 원, 대한조선도 3.5% 올라가고요. 지금 뭐 HJ중공업도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까지도 좋습니다. 삼형엠텍이 5% 상승하고요. 오리엔탈전공도 4% 오름세, HD현대미포 5.9% 상승 중이고 HD현대 마린솔루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1승, 한화엔진, 세진중공업 다 올라갑니다. 현대임스도 3% 오름세, 동성화인텍도 3%대 상승세입니다. 오늘 조선기자재 쪽 좋고요. 증권주도 좋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니까 오늘 증권주 미래에셋증권 5% 상승합니다. 25,650원이고요. KB금융, 키움증권도 각각 지금 3%에서 5% 상승세, 한국금융지주도 5% 이상 올라가고요. 하나투자증권도 5,690원으로 5.9% 상승, 그밖에 부국증권, 현대차증권 다 올라갑니다. 증권주도 좋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다시 한번 힘을 내줍니다.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도 보셨고 리튬 쪽에서 이제 첨보가시 5% 급등하고요. 지금 셀 업체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LNF가 9% 강세입니다. 14만 5,900원. 포스코 퓨처엠도 7% 오름세로 25만 9천 원. 그밖에 뭐 코스모왁, 엔캠, 대보 마그네틱 다 올라갑니다. 오늘 2차 전지, 리튬 관련주까지도 지난 주말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962억 원, 715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1,69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831억 원 신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9억 원, 24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지금 화면에 속보 처리로 돼 있어서
환율이 안 나오네요. 네, 환율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시장 코스피가 4,009, 삼성전자 정규장 첫 10만 원 돌파라고 나오네요. 예. 네, 환율은 좀 오늘 떨어지고. 그 2021년에 그렇게 가고 네. 싶어 했던 10만 원, 네. 한 4년 걸렸네요. 그걸 다시 올라오는데 삼성전자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마음고생하셨죠. 네, 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이제 존버고. 네. 존버는 승리한다. 야, 니케이도 1.54% 올라가고 환율은 지금 한 35원 50전 라운드 전일 대비 뭐 한 1원 50전 빠지고 그러네요. 야, 세다. 조금 왜 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약간 지수 자체가 언더퍼폼하는 거는 약간 못 가는 거는 개인 기관하고 외국인이 현물에서 팔고 있고 뭐 그런 차이 정도. 오늘도 빠지는 업종은 잘 없죠. 오늘요? 예. 빠지는 업종이요? 예. 글쎄 음식료 섹터가 약간 근데 종목별로 좀 혼조고 예, 뭐 건설주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 좋고. 반바로 저 SBR 실패네. 바이오 쪽하고 로봇이 오늘 같은 날 못 가네. 바이오 쪽이요? 네. 바이오 쪽도 좀 희비가 엇갈려요. 예를 들면 희비가 삼천당제약 엇갈리고 같은 있고. 경우는 올라가는데 예. 예, 이게 또 종목별로는 좀 다르고 뭐 로봇은 또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SBR 한 건 했어요 이번에. 제가요? 어. 제가 한 게 아니라 수장님이 너무 재미없게 반바로라고 하셔서 좀 제가 재미있게 만들어 본 거죠. 그런 건가요? 예. 예. 야, 근데 지금 뭐야 이 대표님 네. 입장 바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한 8만 원, 9만 원에서 삼성전자 한 3, 4년 전에 들어갔다가 이게 그렇게 갔다가 이제 본전 내지는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이제 결국 오랜 인고의 세월 끝에 뭐 빠져나왔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 어쨌거나 반도체가 막 땡기고 있는 장입니다. 네. 지금 다시 10만 원, 50만 원 넘어간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지금 손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나가야 되느냐. 나가야 되느냐. 나가야 되느냐. 글쎄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은 자세히 안 보니까 거기에 근거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반도체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 월가도 그렇고 글로벌 보고서들이 지금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많이 예. 떴고 랜드 가격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반도체 가격들이 내년까지도 계속 셀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막 어마어마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네.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얘기는 다 반도체 때려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아주 빅하우스들의 보고서 자체가 다 일색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뭐 기대 수익이 얼마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뭐 기본 여건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 에이펙에서 아마 제가 정확히 회사 기억 SK 하이닉스하고 미국의 반도체 또 뭐 회의도 한다고 그러고 뭔가 또 그 계약 체결 기대한다는 이런 소식도 막 들려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재료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런 반응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시장의 반응인데 네.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몰라도 지금은 기대가 만땅이죠. 네. 그리고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지금은 적당히 좀 즐겨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계열성이 떨어지는 말씀이지만 제가 투자자 교육할 때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저를 포함해서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이 장기 투자하세요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애매하고 뭐 답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건 경제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원론에서 저보다 워낙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반 정도의 사이클이 한 번 온다고 그랬습니다. 네. 한 번 사이클이 돈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정보 교류나 이런 것들이 워낙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짧고 낮아지긴 하는데 폭이. 그래서 짧게는 6개월, 길면 한 1년에서 1년 반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주식시장도 경제를 그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 사이클을 그래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최소한 1년에서 한 2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2년 이상의 투자를 장기 투자라고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느낌으로 지금 큰 폭이 하락했다가 회복했다가 지금
살짝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국면,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큰 하락을 하고 올라가는 요 정도의 사이클은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상승도 큰 상승도 한번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이클 안에 그런 하락과 상승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2, 3년 기다렸는데 겨우 회복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회복했다고 빼면 또 네, 그 기회비용이 그대로 현실화가 돼 버리니까요. 예. 지금은 그래서 좀 즐겨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월간 상승률이 17.37%. 아직 10월 며칠 더 남았는데 이거는 사상 최고네요. YTD로 60, 아마 오늘 한 1.몇% 뜨니까요. 아, 69% 가까이 될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상승. 저 궁금한 게 금값도 궁금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금값 한참 뭐 $10,000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약간 조정 국면인 것 같은데 조정할 어때요? 때가 됐죠.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인 거고 그리고 어때요? 아니면 뭐 조정이 온다고 해도 네.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패권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지금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고 네. 그건 계속 되는 걸로 지금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막 기조적으로 떨어지고 이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전 회차에서 한번 살짝 소개해드리고 넘어갔는데 네. 2000년 초반에 한번, 2008년, 2000년 후반에 한번, 최근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 그때 그러니까 횟수 인하한 횟수만 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네. 2000년 초반에 200몇 회를 금리를 인하했고요.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 180회인가가 총 인하했고 이번에가 157회인가가 인하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대대적인 완화 사이클로 대거 진입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전 세계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한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금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물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통화량이 그만큼 증가를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든 뭐든 금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는 국면이지 않을까, 그런 설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워낙 급하게 왔던 그거라서 이익 실현 정도, 예. 주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 그런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걱정 이렇게 뭐 결론을 도출할 시점이 오니까 이번 주는 걱정거리는 크게 없네요. 걱정, 네, 뭐 기대할 수 있는 이슈, 아까 그 슈퍼위크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거기서 뭐 FMC가 또 예상외로 지켜보고 뭐 다음 달에 볼 거야 뭐 이래 버리면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예. 긍정적인 편향이 있는 것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분간은 이 상승세 고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즐기셔도 되는 매크로 환경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괜히 돈 버는데 지장 생기니까 제이미 다이먼 관련 기사는 앞으로 스킵할까요? 안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미국채 수익률 6% 간다 했다가 8% 간다 했다가 이 양반 예. 그러고 뭐 조금 뭐 자이언스 뱅크하고 지역은행 조금 이렇게 사기 좀 당했다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 아닐 걸 이랬다가 그때 그때 언급해 주신 흰개미 얘기도 그 인터뷰하고 나서 스카페서드가 네가 뭐라는데 한 번에 터졌어. 근데 기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제이미 다이먼이 저런 식의 전망을 하는 매우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 그런데 다행히 한 번도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은 없어. 네. 그래서 그는 훌륭한 뱅커야. 약간 비꼬듯이 했단 말이에요. 현학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표현해 주신 대로 네가 뭐라는데 이거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한 2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도 방송하고 언급했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그때 8%인가 15% 한번 툭 지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끔 저렇게 좀 정신없는 정신 나간 멘트를 가끔 하세요. 그러면 저분은 저 역할을 계속 해주셔야겠네요. 그렇죠. 뱅커니까요. 예, 예. 인베스터가 아니고 뱅커입니다. 저분은. 예. 아유 지금 저 환하게 웃는 제이미 다이먼 반열에 올라섰네요. 다반꿀. 다이먼 반 들어가면 꿀 떨어져요. 아, 근데 예. 월가의 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재산이 뭐 조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신 나간 소리를 해도 그게 먹힌다는 게 참 우픈 현실이죠. 뭐 몇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재무장관이라고 너무 그렇게 다이먼 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제이미 다이먼도 항상 재무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이에요. 네. 돈이 없습니까? 가오가 없습니까? 그 레벨을 넘은 분이시죠, 예,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바로 4,000피 돌파해냅니다. 2%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4,02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2% 오름세 893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77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762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거래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은 1,84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쪽에서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82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240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43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조선과 건설,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건강관리기술과 전기 유틸리티, 비철금속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주가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HD현대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와 손잡고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한 검조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도 보도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선주 강한 분위기 형성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0% 급등하면서 거래가 27,350원이고요. HD현대미포가 4.7% 오름세로 24만 6,500원. HD현대중공업도 5% 넘게 상승합니다. 거래가 62만 4천원입니다. HD중공업 10% 오름세로 31,200원. 동일스틸럭스까지도 3%대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750원으로 집계됩니다. 증권주가 오름세입니다. 4,000피의 증권주가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증시 대기자금 성격을 띠는 투자자 예탁금이 80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또 B2 규모를 보여준 대표적인 지표죠. 신용잔고도 역대 최대치를 돌파하면서 동학 개미들의 기대감을 키우며 증권주 역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쪽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이 5.5% 강세로 3,785원, 한국금융지주가 2.8%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7만 6,900원이고요. 하나투자증권이 3.3% 강세, 거래가 5,540원. 그밖에 미래에셋증권이 3.7%, SK증권도 2.3%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튬 관련주 역시 오름세입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섹터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리튬 관련주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이쪽에서는 후성이 17% 급등하며 거래가 9,260원이고요. 천보 역시 1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78,000원. 유일에너테크가 2.9% 오름세로 2,125원. 성일하이텍이 5.2%, 더불어서 포스코퓨처엠도 6% 가까운 오름세 시연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대표주들 상황 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이 상승하면서 지수 강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SK하이닉스가 4.3%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53만 2천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10만 전자 달성했습니다. 2.73% 오름세, 현재 거래가 10만 1,500원입니다. 더불어서 DB하이텍까지도 1.49% 강세, 거래가 6만 1,2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000피를 돌파한 국내 증시, 장중에 흐름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지 반도체 투톱 흐름과 함께 좀 시장 상황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또 가을은 멋지게 입으셨네. 가을로. 진짜 베스트 드레스야. 아니 뭐 국내 시황 묻고 또 산업 리포트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네. 한수석 나오셨으니까 우리 또 서학개미들의 테슬라요? 테슬라. 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뭐 한 3%대 그거 뭐 한 430에서 440 사이에서 이렇게 못 움직이네요. 못 가는데 매드맥스 그거는 뭔 내용이에요? 큰 내용들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실적?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긴 했었죠. 그래서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새벽 5시쯤에 이제 발표가 돼서 저도 이제 다 찾아보고는 했는데 인도량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인도량은 너무 좋게 나왔었는데 이제 비용이나 이런 집행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아야 되냐?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옵티머스 V3에 대한 상용화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중국 쪽에서는 결국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이 뭐냐? 이제 손이거든요. 이 손에 대한 부품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드느냐.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뭘 시키려면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뭘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손이 있어야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손을 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핵심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V3에 대한 중국 쪽의 부품사에 대해서 선 발주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옵티머스 V3가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 많죠. 뭐 피규어 AI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테슬라 비전 FSD를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물을 인식하는 그 AI 쪽은 결국에는 피지컬 AI 쪽에서는 전 테슬라가 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업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팔아야 되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은 어디인가요? 오늘은 네. 저희가 인벤티지 랩이라는 인벤티지 기업을 좀 랩.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인벤티지 랩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여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인벤티지 랩을 왜 갔다 왔느냐? 저희가 이제 3개를 갔다 올 겁니다. 3개? 네. 예. 2개는 갔다 왔어요. 예. 장기 지속형 주사제 회사들 3개가 있는데 펩트론, G2G 바이오, 인벤티지 랩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G2G 바이오는 지난주에 오송으로 갔다 왔고요. 네. 그래서 기차 타고 갔다 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벤티지 랩도 이번에 저희가 갔다 와서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핵심 플랫폼은 뭐냐? G2G 바이오랑 펩트론은 살짝은 달라요. G2G 바이오 펩트론은 뭐냐면 이 미립구라는 게 네. 이 약물을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펩타이드를. 네. 그래서 이 미립구가 서서히 녹으면서 체내에서 방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에 지금 위고비나 세마글루타이드나 티얼제프타이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주사 아프잖아요. 또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맞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녹게. 네, 서서히 녹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펩트론하고 G2G 바이오는 분사기로 촥 합니다. 그럼 뭐냐? 이 미립구가 분사기로 이 막이 씌워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빠르지만 균일도가 조금 적습니다. 근데 인벤티지 랩은 뭐냐면 밑에 관해서 예. 이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우리 스포이드 네네. 똑 떨어뜨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끊기고 한 방울씩 끊기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제조를 해서 미립구 수작업 느낌. 네, 수작업 느낌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예. 건데 저도 이걸 이해하기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렵다 보니까 이 미세관에서 이 와류를 통해 가지고 이 미세관에 스포이드 하면은 균일도가 한 방울 한 방울은 균일도가 되게 정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와류를 통해 가지고 이 미세한 크기가 동일한 미립구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차가 많이 없습니다. 인벤티지 랩은. 그래서 기존 미립구 기술의 문제점이었던 낮은 제조 제한성, 그다음에 넓은 크기 분포 문제를 좀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균일한 미립구 시스템은
그러니까 한 번의 주사로 결국에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라이릴리나 뭐 노모노디스크 쪽이 이쪽을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 거죠. 왜냐? 너네 주인데 우리가 지금 노보가 사실 좀 뒤처지잖아요. 네. 일라이릴리는 그 GLP-1하고 GIP를 통해 가지고 효과도 좋고 결국에 지금 위고비 맞으시는 분들이 마운자로 맞아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마운자라가 매출이 결국 더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삼중작용제거든요. 네. 레타토르타이드 이런 것들 아니면 아밀리인나 이런 것들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게 훨씬 더 낫다 보니까 결국엔 미립구 회사들을 많이 찾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균일한 미립구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경구제 파이프라인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단일 파이프라인에서 이 미립구가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가 나올 경우에는 네. 이 플랫폼, DDS 플랫폼 전체 기술력에 대한 좀 파이프라인 성공 가능성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은 총 몇 개냐? 5개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마약 중독 치료제, IVL 3004입니다. 그래서 호주 임상 1상 결과가 이제 9월 달에 공개가 됐고 약물 방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치매 치료제. 치매 치료제도 뭐 레켄비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거를 좀 장기 지속형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종근당이 파트너로 임상 개발 중이고 임상 1상에서 이제 탑라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탈모 치료제. 이건 프로페시아 기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는 저도 먹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아, 지금 TMI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프로페시아나 뭐 탈모 치료제들 네. 많잖아요. 근데 예. 이게 예방으로 먹으시는 분들도 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 목적으로. 근데 이거를 저는 먹다 보니까 알잖아요. 하루에 네.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걸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또. 그렇겠네요. 한 달에 한 번 예. 먹으면 또 편하고. 그래서 이걸 개발 중인 게 이제 대웅제약의 파트너로 임상 진행 중이고 25년 말에 임상 2상 진입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이거 3013인데 그러니까 위더스 제약이 파트너로 전임상 단계입니다. 이건 중요한 파이프라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유한양액하고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랑 티얼제프타이드 파이프 관련 파트너십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좀 2024년에 9월에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고 2025년 7월 달에 후보 제재를 보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는 결국에는 장기 지속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산업보고서를 몇 개를 써드렸죠. 비만 치료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지속형이다. 네. 여기서는 펩트론,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를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경구 복용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있었죠? D&D 파마텍, 오랄링크 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근육 유지입니다. 위고비 맞으면 근육이 최대 40% 빠져버리니까 아, 이거 기초 대사량이 낮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 살이 빠지는 게 뭐 그 몸무게만 빠진다고 해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뭐냐? 한미약품인 거죠. 저희가 이제 안 가본 데가 유일하게 이제 펩트론입니다. 아. 펩트론도 한번 가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인벤티지랍은 장기 지속형에서 핵심 경쟁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 지속형은 왜 중요하냐? 부작용 완화. 왜냐하면 위고비 한번 딱 맞으신 분들은 아, 메스꺼운데? 아, 구토 나올 것 같은데? 설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 지인분들 중에서 마운자로 맞고 응급실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메스꺼움 때문에 이게. 네. 그 경우들이 그러니까 위장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예. 부작용 흔히 이제 GLP-1에서 나오는 부작용인데 자 이거를 쭉 서서히 방출시키면 이 CMA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사를 딱 맞게 되면 혈중에서 이 약물들이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약물이 최고치를 팍 찍어버릴 때 그 위장 관계 부작용이 엄청 심하게 와요. 아. 이걸 서서히 하게 되면은 그 서서히 방출되면은 이 부작용이 좀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투여 간격 확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펩타이드가 정말 비싸거든요. 이게 1kg에 얼마냐면 저희도 G2G 바이오 갔을 때 들은 건데 1kg에 1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마글루타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미립구가 일주일에 한 번 맞을 바에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펩타이드 사용량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효과는 비슷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좀 충족시킬 수 있다. 왜냐면은 펩타이드는 수용성에 약해요. 그래서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을 때는 이 생체 유용률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이게 녹아버리게 되면은 생체이용률이 적어지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좀 약한 것들이 있고요. 네. 결국에는 안정적 혈중 농도랑 미립구 재현성, 대량 생산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인벤티지름의 핵심 경쟁력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그래서 IVL 플루이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채널 프로세서는 한 땀 한 땀 한 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립구를 제조하는데 분사기로 쫙 뿌리는 것보다 살짝은 늦을 수 있어요. 대량 생산에서는. 그럼 이 채널을 늘려야 되는 건데 지금 3,000 채널에서 9,000 채널까지 늘리게 된다. 그리고 지금 오송 쪽에 또 하나 공장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채널을 늘리면 늘릴수록 대량 생산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미립구 균일도에서는 인벤티지 랩을 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갖고 이렇게 탐방 기업이나 산업 보고서를 써주고 계신데 최근 들어서 이쪽을 계속 이제 한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너무 좀 이렇게 촌스러운 질문을 해볼게요. 이 바이오 쪽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다들 얘기는 하는데 지금 혹시나 싶어서 보니까 펩트론이 작년 매출이 32억이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165억이에요. 지금 인벤티지랩도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 18억에 마이너스 190억에 영업이익이고. 근데 펩트론은 지금 시총이 6조 2,200억이 넘어요. 네. 그러면 얘들 언제 터지는 겁니까? 실적은? 계약이 나와야죠. 계약이 나오고 일라이릴리하고 예를 들어 펩트론하고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거예요? 지금 뭐 썰은 있는데 이건 썰이다 보니까 계약이 좀 밀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들 이것도 이러다 2차 전지 꼴나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계약이 이건 안 되면 저주가 아니라 네. 저주도 아니고 그렇게 되라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이게 주가하고 아무리 바이오는 기대감으로 가요, 성장성으로 가요 이렇게 갖다 붙이지만 이 주가가 너무 이 숫자하고 어울리지가 안 맞다.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 투자를 못 하죠,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맞아요. 예. 페트론 예. 같은 경우에 26만 7천 원 정도인데 네. 이게 5만 원대여도 투자를 못 합니다. 5만 원이라도. 근데 시장은 이 지금 매출 얼마 나오니 영업 손실 얼마 나오니 이거보다는 너네 파이프라인이랑 너네 계약이 어느 정도 돼 있니. 그래서 공시 나올 때 바이오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떤 공시가 딱 나왔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상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펩트론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펩트론도 그렇고 인벤티지 랩도 베링거 쪽이랑 좀 공동 개발 나오자마자 주가가 막 뜨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너네 파이프라인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네. 빅파마가 이렇게 보고 있네. 그럼 너네는 빅파마한테 돈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를 보는 거를 좀 앞당기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를 이런 성향이 안 맞으시면 바이오를 투자는 못 하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도 항상 보고서 낼 때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노티스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맞지 않는 성향을 투자했을 때 고생을 많이 할 바에는 안정적인 투자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좀 못 버티면 지금 펩트론 뭐 덜 먹더라도. 37만 5천 원에 사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파이프라인을 공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래서 여기 방송에 나올 때는 항상 이걸 쉽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전 탐방을 가서 이렇게 가지만은. 근데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만 따지는 거는 너무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뭐 사실 리가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이제 매출액이 원래는 이제 한 340억 정도 나왔어요. 2023년에. 근데 지금 2025년 1,600억이거든요. 계속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계약이 나와야 되는 거지만 계약이 안 나오면 당연히 하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특히 코스닥 쪽은 이제 공시에 따라서도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D&D 파마텍이 네. 메시 치료제 임상 이상 구두 발표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급등하던데. 이거 언제 한번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전에, 우리. 예. 네네. 한수석에. 계속 예. 소개는 네. 해드렸는데 네. 오늘 하나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 뉴스를 본 게 있는데 예. 미국 학회에서 예. 메시 치료제 DD02 임상 이상 결과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들어오기 전에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상 1사 평가 지표 12주에서 24주 투약 결과 다룬 연구 결과 이제 미국 간학회 AASLD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메시 치료제는 결국 그 지방간을 빼는 거다 보니까 간 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좀 가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일정은 저도 지금 봐가지고 한번 만약에 발표가 좀 괜찮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그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런 관심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술 이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12주차 데이터도 보고 24주차 데이터도 다 확인을 했는데 저는 데이터가 되게 괜찮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지금 마드리갈의 레즈디프라 자료를 보면은 지방간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메시 효과가 증명된다라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지금 마드리갈은 그 노보노디스크 그 위고비 전에 승인받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1년 치료 비용이 거의 6천, 7천만 원? 지금 환율 올라서 뭐 7, 8천 또 되겠죠? 예. 근데 그 정도로 비싼 약인데도 효과는 20%, 3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쓰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위협이 있잖아요. 간은. 지방간이 있으면. 생명의 위협. 뭐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20%, 30% 개선이 되려고 쓰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DD01 임상 결과가 48주차, 24주차 더 좋게 나오고 라이센스도 아웃해서 글로벌 임상, 왜냐하면 자금이 글로벌 임상을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럼 파트너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많이 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오늘은 저희가 SMR을 가져왔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네. 그 지금 오늘은 주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소형 모듈 원전이? 두산 에너빌리티. 네, 원전주.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보시면 많이 올라왔고 오늘 또 인프라 변압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HD 현대 일렉트릭, LX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렇게. 효성중공업은 지금 거의 뭐 200만 원짜리 기세로 네, 가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산업 보고서를 쓰게 된 SMR 한번 썼었거든요 예전에. 네. 근데 업데이트 차원에서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보고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참고할까요? 어디로 들어가서? 저희 그로스 리서치 이제 검색창에 치시면 됩니다. 그로스 리서치?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SMR이 저희가 이번 연도 초쯤에 한번 썼었나? 산업 보고서를. 예. 근데 이제 그때랑 또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클로나 아니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맞아요. 실증 사업이나 아니면 실제로 계약 체결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업데이트를 저희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확보 이 두 가지의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 안보라는 거죠. 에너지 안보. 네, 자꾸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시키다 보면 야 우리 게 쓸 게 없는데 이거 큰일 난다. 예. 대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유럽 쪽에 가스관 끊어버리니까 글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자립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 재생에너지는 또 문제가 뭐죠? 효율이 안 나오죠. 그래서 풍력, 뭐 태양광은 나올 수 있더라도 풍력 에너지 자꾸 이게 계약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그럼 원전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들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빨아먹으니까 지금 GPT는 국가 단위로 전력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력에 대해서 산업이 급속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SMR 쪽인 거죠. 자, 우리 대형 원전 많이 얘기하시죠. 대형 원전 냉각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설치돼요? 프랑스는 강 쪽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강이 굉장히 센느강이라든지 이런 강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원전이 설치돼 있고 그 물을 통해서 냉각수를 빨아들이는데 얼마 전에 재작년에 문제 한번 생겼죠. 프랑스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센느강 수위가 낮아지니까 큰일 났다. 냉각수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리고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냉각수는 차가워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대형 원전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울산 아니면 바다 쪽에 있습니다. 그걸로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근데 SMR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뭐 중력이라든지 자연 대류, 물리적 반응으로 주 동력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원자로가 스스로 냉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정성 덕분에 SMR은 조금 대형 원전보다 출력은 낮지만 네. 곳곳에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로 얘기해야 되는 게 뭐죠? 잠수함 쪽에 SMR 설치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잠수함은 출력이 좋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이랑 SMR. 이거 두 개로 가자라는 건데, 그래서 IRA에서 보면은 뭐예요? CNC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야 너네 원전 발전 이렇게 진행하면은 우리가 보조금 줄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 DOE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이런 SMR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SMR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오픈AI 그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도 오클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SMR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SMR의 또 장점은 뭐냐면 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울산 아니면은 고리 1호기, 2호기 뭐 이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송배전만을 거쳐야 되죠. 자, 송배전만 거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는데 이 전력 손실이 꽤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SMR은 송전 배전을 안 통합니다. 그냥 바로 옆에다가. 바로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전력 손실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탈탄소화 모델링 시나리오를 통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랑 ESS 원자력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송전 비용을 37%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부터는 이 SMR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가시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주요 SMR 기업들은 SMR 착공을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3.5세대 SMR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제 4세대의 SMR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세대는 뭐냐면 이제 6용념 기반의 열 저장 시스템을 결합해가지고 이게 재생에너지 특유 변동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R은 우리가 봤을 때 데이터 센터랑 AI 확산을 통해 가지고 전력 수요가 이제 맞물렸다. 네. 그래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탑픽 종목이 뭐냐? 저희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꼽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선도적이고 글로벌 SMR 시장에 실제 참여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SMR 모델 중에서 최초로 설계 인증을 획득한 뉴스케일 파워랑 이제 19년도랑 21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결국 뭘 하냐면 증기 발생기, 그다음에 원자로 용기, 그러니까 핵심 주요 기기들을 제작을 합니다. 근데 SMR이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술력을 갖고 있게.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25,000원대 연 중반에 이번 연도 한 4월 달만 하더라도 25,000원이었는데 지금 8만 원이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 올라왔는데 전혀 조정을 받고 가지 글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SMR의 높은 제작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외 제작 업체랑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단행하고 있는 게 뭐냐? 분말 소재랑 전자빈 용접 제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개발 기술은 이제 일체형 원자로 압력 용기에다가 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SMR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부터 저희가 봤을 때는 수주 모멘텀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90포인트 넘게 전일 대비로 급등하면서 4,033. 코스닥도 좋고요. 895. 그렇죠. 예. 뭐 지금 다 날아가네요. 외국인 순매수 규모도 꽤 큽니다. 3천억이 넘죠. 예. 네. 근데 선물은 또 파네. 네, 그러네요. 네. 어쨌거나 우리 한용희 수석 참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또 설명하고
그 와중에 본인 관리 철저히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참 좋아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